자, 이번 수업 시간의 학습 목표는 직선도선에 그리는 저울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 간단하게 사고 실험을 해보죠. 머릿속에 도선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울류를 흘려보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기장은 어떤 모양이에요? 또 방향은 어떻게 돼요? 또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1800년대 초에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덴마크의 과학자예요. 그래서 웨르스테드의 발견을 잠깐 이해를 해봐야 돼요. 테드 1819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웨르스테드가 우연찮게 도선에 저울류를 이렇게 흘려보냈더니 저울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침판이 배열을 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럼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저울류가 안 흘릴 때는 도선 주변에 있던 나침판들이 그대로 남과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울류를 흘려보냈더니 얘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배열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지금 우리는 그게 자기장이 원인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은 이렇게 그릴게요. 나침판이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자, 그러면 네 가지만 그릴게요. 나침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한다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뒤에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다른 실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도선에 저울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은 나침판이 어떻게 배열될까? 그치?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한 대로 틀림없이 나침판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나침판하고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파란 쪽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그렇죠?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모양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현상에서 실제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발견 자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발견한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이 실험의 중요성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맞아요. 이 실험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울류라고 하는 것과 자기현상 유효하게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을 다시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자기의 근원을 드디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됐다라는 소리예요. 이거죠? 자기의 근원을 사람들이 드디어 생각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단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했을 테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까 제가 여기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알아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자기장에 대한 거예요. 리필드 이렇게 쓰고 물론 얘가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여기다 벡터를 붙였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크기하고 두 번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방향을 고려할 건데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했을까? 이거는 우른손 법칙을 사용해서 금방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정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저울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이렇게 손가락 네 손가락을 저 도선을 감싸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감쌌죠? 감싸면은 지금 감싼 방향 자체가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그러면 그림얘가 잘 안 오르면은 만약에 얘를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위쪽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눈이에요, 눈. 내려다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 모양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도선이 보일 테고 도선은 지금 저울류가 앞쪽으로 여러분들 눈 쪽으로 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방향성을 표시해 줄게요. 화살촉. 그리고 나서 틀림없이 얘는 이렇게 거리 R만큼의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얘를 손으로 감싸면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쪽은 다시 똑같이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다고 한다면 여기 도선은 틀림없이 저울류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여기 화살에 있는 깃털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얘도 어떤 식이냐면 같은 거리 R만큼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건데 지금 얘는 저울류를 손가락으로 감싸고 방향을 가리키고 감싸게 되면은 어떤 방향? 얘는 여기서 지금 이 방향과 반대 방향인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방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운송 법칙을 일단 사용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실제 임의의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접선 방향이에요. 만약에 이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의 이렇게 접선 방향이에요. 자, 이 점에서는 이렇게 접선 방향이 될 테고, 그리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접선 방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접선 방향.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있죠. 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크기가 결정이 될까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은 두성과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직인 평면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성과 수직인 평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얘가 두선이라고 할게요. 두선이고 여기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이렇게 수직인 평면이 있어요. 일단 이 조건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은 모두 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갖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를 종이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여기 도선에다 이렇게 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원이 있는데 이 원 안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어떻게? 같은 자기장의 크기를 갖게 돼요. 첫 번째, 이렇게 수직해야 돼요. 평면과 얘가 수직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말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조건은 도선과 수직인 평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도선, 그리고 수직 평면. 그리고 여기 어차피 그냥 말로 쓸게요. 도선과 수직인 평면.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거리, R이라고 하는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같은 크기를 갖게 돼요. 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다시 연구라고 하는 자체는 급격하게 진행이 되니까 뭔가 특이한 걸 발견하면은 곧바로 이곳저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실험들을 해가지고 본질적인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게 물리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두 사람의 과학자가 자기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웰스테드는 이 현상을 발견하긴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나 문화가 추정만 했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법칙화시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첫 번째로 여기에서 좀 더 앞으로 전진한 사람이 비유하고 사바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뒤에 패러데이, 그리고 헨리, 그리고 그 뒤에 맥스웰이 최종적으로 집대성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비유 사바르 이 두 분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에 실험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해봐야 돼요. 비오 그리고 이렇게 핸들을 쓸게요. 사바르의 실험. 비오 사바르는 웰스테드의 실험을 듣고 나가지고 곧바로 어떤 걸 했냐면 물리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자기장과 다른 물리 양들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발견한 것들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실험에서 보듯이 틀림없이 어떻게 되겠어? 아까 여기 실험에서 보듯이 첫 번째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뭐냐면 자기장이 세면은 세려면 뭐가 세져야 돼? 세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어떤 거? 전류가 세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장이 세면은 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리가 짧을수록 자기장은 더 세게 될 거예요. 지금 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흐르는 전류에 비례할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비유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일단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에 비례를 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에 반비례를 하는데 이게 거리분의 1에 내로 반비례를 한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알아냈어요. 이해들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알아내서 그러면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술하게 되면은 지금 이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비례를 해. 뭐하고 비례를 하냐면 한꺼번에 쓰게 되면은 전류에 비례를 하고 거리에 반비례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갔죠? 실험에 의해서. 그러면 물리학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내요? 맞아요.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요거를 비례한다라고 하는 값을 상수 처리를 하면 돼요. 상수값을 처리를 하면 되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꿔서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제 여기 등호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리의 분의 1에 반비례를 하고 전류에 이렇게 비례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상수값을
쭉 찾아봤더니 그게 비례상수값을 2파이에 μ0만큼 비례를 하더라라고 이렇게 써주게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μ0라고 하는 자체 얘는 뭐냐면 투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물질의 특성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장과 저울리 사이의 관계를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수식화를 시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들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웨스테르 실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웨스테르 실험 꼭 한번 직접 해봐요. 해보고 나서 여기 있는 비호사가래가 발견한 여기까지 여기 정리한 데까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들을 잘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현상 자체가 암페어 법칙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암페어 법칙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들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수고들 했어요. 벌써 민서 배워서 고맙고